우리나라 삼국지. 제 19부 비미호. 세력 165년에 신라의 왕족인 아찬 길선이 반역을 도모하다 실패하고 백제로 도망친 이후 아달라 왕의 권력은 더욱 견고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신라 내부에서는 길선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은밀히 성장하고 있었다. 김할지의 후손인 구도는 영모가 탄로나자 은밀히 구쇠를 불러 대책을 의논했다. 이번 일이 발각이 됐으니 장차 우리 역시 무사할 수는 없을 것이오. 구쇠는 태연하게 구도를 안심시켰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왕이 가장 신임하는 신복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사태를 주시하면서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대로 의미 없는 날을 보내느니 차라리 길선공을 찾아 백제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소?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길선공이 돌아올 날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이오? 아달라 스스로 타락의 길에 발을 들여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참고로 왕조가 기우는 이유는 주색 잡기를 가까이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에 구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리하여 구도와 구소에는 전과 다름없이 아달라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척하면서 한편으로는 교묘히 왕을 타락의 구렁텅이로 몰아갔다. 그들은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여 왕에게 바쳤다. 그리고 왕을 부추겨 이들을 후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매일같이 잔치를 베풀게 했다. 아달라 왕이 환락에 빠져 제대로 장사를 돌보지 않자 관리들 역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수탈했다. 이처럼 왕이 환락에 빠져 있는 동안 백성들의 원선 높아만 갔다. 보다 못한 뜻있는 신하들이 여러 번 간했지만 이미 구도와 구수해가 왕의 눈과 귀를 막았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구도와 구소의 전형을 보다 못한 이찬 계원이 왕에게 독대를 청했다. 계원이 허락을 받고 왕의 처소로 들어가니 왕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후궁들을 끼고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왕은 취기가 어린 눈으로 계원을 쳐다보았다. 그래, 이찬께서 어인 일이시오. 계원은 왕 앞에 엎드려 침통한 어조로 아뢰었다. 본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임금이 백성을 돌보는 일에 태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오직 술과 여색에만 빠져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시니 어찌 나라가 온전하기를 바라겠사옵니까? 성심을 바로 하시고 정사를 살피셔야 합니다. 부디 통촉하옵소서. 왕은 계원의 말을 듣자 화를 버럭 내며 말했다.
지금 그대가 짐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요? 귀찮게 굴지 말고 썩 물러가도록 하시오. 기원이 어두운 얼굴로 물러가자 옆방에서 이를 듣고 있던 구수애가 왕에게 가까이 와서 기원을 무고했다. 저자는 오랫동안 이찬의 주기를 맡더니 이제는 자신의 권력에 취해 폐하까지 우습게 보이는가 봅니다. 혹시 저자가 모반이라도 꾀할까 두렵습니다. 왕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럴 우인도 못되니 신경 쓰지 말아라. 기원은 궁궐을 물러나오며 탄식했다. 이제 왕실도 끝인가 보구나. 이때부터 기원은 병을 칭하고 벼슬에서 물러나 두문불출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을 얻어 소생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기원은 자신이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고 은밀히 흥선을 불러 당부했다. 분명 자신이 죽으면 백제와의 싸움에서 공이 큰 흥선이 이찬의 자리를 이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금 폐하께서 간신들의 꼬임에 빠져 철이 앞뒤를 분간 못하고 계시니 앞으로 이 나라의 장래가 큰 걱정이오. 그대는 항시 그들을 감시하여 혹시나 있을지 모를 오반에 대비하도록 하시오. 기원이 죽자 왕은 흥선을 이찬에 임명했다. 흥선은 기원의 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구도와 구수애를 주시했다. 구도는 내심 두려워하던 기원이 죽자 마음을 놓고 그들의 계책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갔다. 아무것도 모르는 왕은 이들을 더욱 총애하여 각기 벼슬을 높여 구도로 파진찬을 삼고 구수애로 일길찬을 삼았다. 흥선은 그들의 독주를 막아버려 했지만 그의 힘으로는 어찌해볼 수가 없었다. 조정 대신들의 대부분은 구도 일당이 됐고 임금에 대한 백성들의 원성은 나날이 높아만 갔다. 아달라 왕 31년 2월 구도는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조정의 신하들과 육부의 원로들을 이끌고 왕에게 나아가 왕위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그대 폐하게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하오. 만일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강제로 왕좌에서 끌어내릴 것이오. 갑자기 돌변한 구도의 태도에 왕은 할 말을 잃었다. 이때 흥선이 구도의 앞을 가로막으며 꾸짖었다. 네 어찌 이리 무례하단 말이냐. 감히 폐하의 안전에서 그런 망발을 늘어놓다니 내 너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큰 소리친 것과 달리 흥선은 어느새 달려온 구도의 군사들에 의해서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끌려나갔다. 왕이 아무런 대답이 없자 구도는 들고 있던 칼을 서서히 칼집에서 빼냈다. 서슬퍼런 칼날 보고 겁을 먹은 왕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말해버렸다. 구도는 군사들을 시켜 왕을 별궁에 감금했다. 별궁에 갇힌 아달라 왕은 가슴을 두드리며 후회했다. 내 개원의 말을 듣지 않아 이런 치욕을 당하는구나. 아달라 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 화병으로 지켜봐주는 이도 없이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서력 184년에 아달라 왕을 몰아낸 구도등은 백제에 있는 길선에게 사람을 보내어 모셔오고자 했다. 하지만 이때 길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토록 원하던 고향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타국에서 병을 얻어 한많은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구도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에게 있어서 이번 거사는 길선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하루라도 왕자를 비워둘 수는 없었다. 구도는 구수의 등과 인혼해서 석탈의 손자며 길선의 아우인 버류를 이사금으로 추대했다. 이가 바로 신라 제9대 왕인 버류왕이었다. 구도는 버류를 추대한 후 백성들에게 선포했다. 지난날 남의 이사금께서 유언을 남기시기를 박씨와 석씨 중 덕망 있는 자를 골라 임금으로 추대하라 하셨다. 그런데 아달라가 주색에 빠져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 이에 석씨 중 가장 덕망 있는 버류를 받들어 임금으로 삼는다. 백성들은 버류가 왕이 된 것을 크게 환영했다. 버류는 바람과 구름을 보고 점을 쳐서 그의 홍수나 가뭄이 올지 또는 흉년이 들지 풍년이 들지를 미리 알았고 사람의 정직함과 사악함을 꿰뚫어 보았다. 그래서 백성들은 버류를 성인이라 부르며 깊이 존경했다. 구도는 버류의 왕위 계승식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왔다. 이제야 선대부터 내려오던 마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덜고 길선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었다. 오랜 세월 자신의 속을 숨기고 잠시나마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이 성품이 강직한 구도에겐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대의를 위해서는 소의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 왕위에 오른 버류는 구도를 이찬에 임명하려 했다. 하지만 구도는 극구 사양하며 말했다. 이찬 흥선은 덕망이 있고 정사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인물입니다. 그를 중히 쓰시면 전국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버류왕은 구도의 말에 따라 흥선을 유임시켜 늘 가까이 두고 정사를 의논했다. 흥선도 왕의 넓은 아랭에 감복하여 성심을 다해 정사를 살폈다. 버류왕은 친히 나라 곳곳을 순행하면서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찾아내 버렸다. 그리고 주군의 영을 내려 바쁜 농사철에 토목공사 등으로 백성들을 동원하는 일을 삼가게 하니 백성들의 살림이 윤택해졌다. 이듬해 버류왕은 파진찬 구도와 일길찬 구수해를 좌우 군주로 삼아 소문국을 쳐서 합병했다. 군주란 명칭이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군주라 함은 왕으로부터 군권을 부여받아 군사를 휘하에 둘 수 있고 또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책이었다. 그 이전에도 권신들이 사사로이 가병을 둔 적은 있었지만 왕이 신하에게 공식적으로 군사의 양성과 동원권을 인정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버류왕은 구도와 구수해가 자신을 옹립하는 데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었다. 버류왕에게는 골정과 이매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왕은 장자인 골정을 태제로 삼았다. 그러나 골정의 명이 짧아 일찍 돌아가니 이매가 그 뒤를 잇게 됐다. 하지만 이매 역시 세상을 일찍 떴다. 버류왕은 사랑하는 아들 둘을 먼저 보내자 마음의 병을 얻어 몸져 누웠다.
병마에 시달리던 왕은 흥선, 구도, 구수해 등의 대신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내 어제 꿈을 꾸었는데 이 골정과 임의 두 아이가 나타나 절을 하지 않겠소. 그리고 나를 모시러 왔다고 하더구먼. 아무래도 내가 갈 때가 된 것 같소. 골정의 아들인 조분이 비록 적손이기는 하나 나이가 어리니 이매의 아들 내해로 하여금 왕위를 잇도록 하시오. 며칠 후 버리왕이 숨을 거두니 흥선 등은 왕의 유지에 따라 내해를 받들어 이사금으로 삼았다. 이때가 서력 196년이었다. 내해왕 때에 이르러 변경에서 백제의 침략이 잦아지고 수해와 돌림병이 도니 민심이 흉흉했다. 왕은 장자인 우로를 태자로 삼아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웠다. 또 왕자 이음을 이찬에 임명하고 병마사를 겸직하게 하여 내정을 새롭게 하는 한편 이웃 나라들의 침략을 막게 했다. 왕명을 받고 이찬이 된 이음은 국고를 풀어 재해를 당한 백성들을 돕고 전쟁에 대비해 군사들을 모아 조련했다. 이때 내해왕은 비록 우로가 장자라 어쩔 수 없이 태자로 삼기는 했으나 내심 이음을 더욱 사랑하여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다. 그런 부왕의 속내를 알고 있던 태자 우로는 태자 자리가 부담스럽기만 했다. 우로는 후방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왕이 이음을 태자로 삼기를 바랬다. 후사 문제로 고심하던 내해왕은 이미 현직에서 물러난 흥선, 구도, 구수해 등 노대신들을 은밀히 불러 의논했다. 짐이 생각건대 지혜로 보나 덕망으로 보나 왕자 이음이 태자 우로보다 낫소. 우로는 강하기는 하나 부드러움이 없어 나라를 이끌 제목이 못 돼요. 구도가 왕에게 반대의 뜻을 밝혔다. 장자로 왕위를 잇도록 한 것은 왕위를 놓고 다투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별다른 잘못이 없는 태자를 폐위하고 이음을 태자로 삼는다면 왕자들마다 왕위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당을 지어 서로 다툼을 벌일 것입니다. 기왕 우로를 태자로 삼으셨으니 믿고 맡겨보십시오. 그 역시 누구 못지않게 뛰어난 왕제입니다. 구수해는 구도와는 생각이 달랐다. 소신의 생각으로는 폐하의 판단이 옳은 듯 싶습니다. 군주는 백성들을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로는 무장으로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성격이 워낙 강직해서 부러지기 쉽습니다. 온우관대한 이음을 태자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왕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흥선을 쳐다봤다. 흥선은 이제껏 한마디도 없이 그저 듣고만 있었다. 이볼차는 어찌하여 아무 말도 없소. 흥선은 왕이 묻자 그제야 입을 열었다. 신이 보건대 우로는 왕위의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음을 태자로 삼아 후위를 도모하심이 좋을 줄 압니다. 하오나 아무런 명분도 없이 태자를 바꾸신다면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동요할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먼저 이음 왕자에게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 만인의 신망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 왕은 흥선의 대답을 듣고 고민이 사라진 듯 얼굴이 밝아지며 그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구도는 궁을 물러나오며 내심 한숨을 쉬었다. 천문을 보아하니 이음 왕자의 별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 이는 얼마 안가 변고가 생길 징조로구나. 차마 왕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없었던 구도는 답답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내해왕은 이음을 잦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백제와의 접경지대로 보내어 역량을 시험하고 명성을 쌓도록 했다.
이 무렵 조선반도 남부의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신라와 백제가 서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신라는 가야의 가락국과 동맹을 맺고 백제를 견제했고, 이에 백제는 가야 지역에서 가락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던 보상국들의 맹주인 알라국을 비롯해 바다 건너 외까지 끌어들여 신라 세력을 압박했다. 이 당시 바다 건너 외 땅에는 100여 개의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대화지방에 있는 야마대국이 가장 강성하여 주변 나라들을 거느렸다. 야마대국은 여왕인 비미호가 다스렸다. 그녀는 번지 신라 가라성 밖 해안에서 살던 어부의 딸이었다. 10살이 되던 해 그녀는 바닷가에서 놀고 있다가 마침 약탈차 침입해온 외인들에게 붙잡혀 야마대국의 궁정으로 팔려왔다. 비미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궁중에서 힘든 허드렛 일을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했다. 세월이 흐르자 비미호는 예지가 뛰어나고 자태가 고운 처녀로 자랐다. 어느 늦은 밤 그녀가 후원을 청소하다가 무심코 하늘을 바라보니 보름달이 휘영청 떠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고향에서 보던 달도 저처럼 크고 밝았지. 비미호는 부모님 생각이 간절히 나서 예전에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고향의 노래를 불렀다. 밤공기를 가르며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비미호의 노랫소리에 연못의 물고기들마저 홀려서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이때 잠이 오지 않아 후원을 거닐던 왕이 노랫소리에 이끌려 비미호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왕은 달빛 아래서 노래 부르고 있는 그녀의 자태가 너무나도 아름다워 한동안 넋을 잃고 쳐다보았다. 인기척에 놀란 비미호가 노래를 멈추고 뒤를 돌아보자 왕이 서 있었다. 예상치 못했던 왕의 출현에 당황한 그녀는 황송하여 고개를 들지 못했다. 왕이 비미호를 다정한 눈길로 쳐다보며 청했다. 고개를 들라. 내 그대의 노래에 이끌려 이곳까지 왔노라. 짐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줄 수 있겠느냐? 비미호는 왕의 명을 어길 수 없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노래를 불렀다. 풀벌레들조차도 그녀의 노랫소리에 매료됐는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의 독창에는 밤이 새도록 이어졌다. 비미호에게 반한 왕은 얼마 후 그녀를 전격 후궁으로 삼고 늘 그녀의 처소에서 머물렀다. 그때 야마일국의 동남쪽에 위치한 노국은 야마대국의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몇 해째 조공을 바치지 않고 있었다. 왕은 대신들을 모아놓고 노국의 처리 문제에 대해 의논했다. 노국은 우리의 속국 중 가장 강성한 나라입니다. 저들의 잘못을 더 이상 방치해둔다면 주변 소국들도 동요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군사를 보내 응징해야 합니다. 이지마 무정천국의 강경한 태도에 미마성 대록첨이 이의를 제기했다. 노국이 비록 다른 소국들에 비해서 큰 나라라고는 하나 우리나라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사신을 보내어 사리를 밝혀 꾸짖기만 해도 겁을 먹고 다시 조공을 바쳐올 것입니다. 함부로 군사를 움직여봤자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듯 신하들의 의견이 서로 분분하니 왕도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마친 왕은 고뇌에 찬 얼굴로 비묘의 처소를 찾았다. 요즘 노국의 행태를 보면 분명 야마대국의 반기를 들 뜻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들이 속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상 함부로 군사를 일으킬 수도 없었다. 왕의 얼굴빛이 어두운 것을 본 비묘가 다정한 어조로 물었다. 폐하, 무슨 일로 이리 고뇌가 깊으십니까? 왕은 이내 내색을 바꾸고 소탈하게 웃었다. 나란 일 때문이니 그대는 신경 쓰지 마시오. 그래도 혹시 압니까? 소첩이 도움이 될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왕은 비묘가 원한다면 무엇이든 해줄 수 있을 만큼 그녀에게 빠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노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비묘는 왕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별일 아니란 듯이 계책을 말했다. 그게 무엇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먼저 주변의 소국들의 사신을 보내시어 왕들에게 도성으로 모이라 영을 내리십시오. 만일 노국왕이 이를 듣고 친히 온다면 그가 마음속으로 우리나라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니 잘 타일러 조공을 바치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다면 분명 반역의 뜻이 있는 것이니 한자리에 모인 군주들과 더불어 이를 치면 될 것입니다. 이로써 명분을 얻는 동시에 걱정거리를 없앨 수 있습니다. 왕은 비묘의 계책이 참으로 절묘하다고 여기고 그녀의 의견에 따라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사신을 보냈다. 각국의 군주들은 야마대국 왕의 명령을 받자마자 앞을 다투어 야마대국의 도성으로 달려왔다. 이리하여 야마대국에서 보낸 사신을 맞이한 노국왕은 고민에 빠졌다. 만일 야마대국으로 간다면 자신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가지 않는다면 분명 야마대국의 군사들이 쳐들어올 것이었다. 귀농머리 주갸청이 노국왕을 충동질했다. 노국왕이 조공을 보내지 않았던 것도 알고 보면 주갸청이 뒤에서 입김을 불어넣었기 때문이었다. 지난번 조공을 보내지 않았을 때부터 야마대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저들을 무찌르고 패권을 잡으십시오. 저들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평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착실히 힘을 길러온 우리 군사들의 공격을 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노국왕은 어차피 죽을 바에는 싸우다 죽겠다고 결심하고 야마대국으로 가지 않았다. 한편 야마대국의 도성은 각국에서 모여든 왕과 그의 수행원들 그리고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관리와 궁인들로 붐볐다. 그러나 노국왕의 모습만은 보이지 않았다. 야마대국왕은 언짢은 얼굴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네, 그대들을 이처럼 모이게 한 것은 노국 문제 때문이요. 네, 들으니 노국이 우리를 배신하고 호시탐탐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 하오.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전해져 오는 첩보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사실인 것 같소. 오늘만 보아도 노국 왕만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소. 앞으로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그때 이도국 왕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다. 어찌 그런 불충한 일이 있단 말입니까? 예로부터 우리 소국들은 야마대국을 상국으로 모시고 충성을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힘이 조금 생겼다 하여 상국을 칠 마음을 먹다니 허허, 참으로 무도한 일입니다.
저를 선봉으로 삼아 주십시오. 제가 달려가 노국왕을 붙잡아 대령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다른 군주들도 모두 일어나서 노국을 성토했다. 야마대국왕은 상기된 얼굴로 좌중을 둘러보고 말했다. 그대들의 충성심에 내 깊이 감복하였소. 그대들의 뜻이 모두 이와 같으니 내 군사를 일으켜 노국을 치겠소. 이도 국왕이 선봉에 서주시구려. 이리하여 이도국을 필두로 불미국, 사마국, 이백지국, 이하국 등의 소국들이 노국정벌에 참여했다. 야마대국왕으로서는 손을 대지도 않고 코를 푸는 격이었다. 어느덧 연합군 세력이 노국의 국경을 넘어 쳐들어오자 노국왕은 덜컥 겁이 났다. 이렇게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몰려올 줄은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었다. 야마대국만도 상대하기 어려운데 수많은 나라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노국왕은 대책을 묻기 위해 비노몬이 주계청을 찾았다. 그러나 주계청은 뜻밖의 사태에 겁을 크게 먹고 이미 성을 빠져나가 자출 감춘 뒤였다. 노국왕은 할 수 없이 성문을 열고 항복을 했다. 나라와 백성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다. 야마대국왕 앞에 엎드린 노국왕은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다. 신이 한순간 생각을 잘못해서 이런 망측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의 목을 거두시고 이 나라의 사직만은 보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야마대국왕은 노국왕을 일으켜 세우고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요. 그대가 잘못을 깨달았으니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믿소. 야마대국왕은 노국왕을 위로해주고 군사를 돌려 본국으로 돌아왔다. 이를 지켜본 군주들은 야마대국왕의 덕에 감독하여 충성을 맹세했다. 노국왕 역시 스스로 태자를 볼모로 보내고 영원한 충성을 다짐했다. 왕은 이번 일로 비묘의 지략을 높이 평가하여 그 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녀의 의견을 들었다. 몇 년 후 왕후 이렵이 죽자 왕은 비미호를 왕후로 삼았다. 비미호는 왕으로서 왕실의 대소사를 관리하고 국정을 조언하는 데 있어 빈틈이 없었기 때문에 신하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높았다. 처음에는 신분이 천하다고 하여 반대한 신하들도 어느새 비미호의 공정함과 단호함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수단에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비미호가 왕실에서 자리를 잡아갈 때쯤 국왕 대언의 건강이 악화됐다. 대언은 자신의 후사로 나이 겨우 5살인 명근을 지명하고 비미호에게 섭정을 맡겼다. 이렇게 해서 비미호가 섭정의 자리에 오르니 신하와 백성들이 비미호를 여왕이라 불렀다. 비미호는 권력을 잡고 나서 제일 먼저 신라에 사신을 보내 부모님의 행복을 찾도록 했다. 비미호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에 가슴이 부풀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신라에서 돌아온 사신은 비미호에게 그녀의 부모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슬픈 소식을 전했다. 그 당시 신라는 아달라 왕이 방탕한 생활을 보내던 시절이었으므로 관리들의 가렴주가 크게 달해 있었다. 비미호의 부모가 딸을 잃고 비탄에 잠겨 있는데 관속들이 집으로 찾아와 세금을 제대로 안 낸다는 이유로 심한 매질을 했다. 딸을 잃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비미호의 아버지는 앞뒤 분간을 못하고 관속들에게 주먹을 날렸다. 간신히 도망친 관속들은 곧 군사들을 보내 이들 부부를 잡아들였다. 관하로 끌려간 비미호의 부모는 연년 심한 고문과 매질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 비미호는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하여 즉시 신라 조정에 사신을 보내 가라성주와 관리들을 처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당시 가라성주는 권신인 구도와 구수의 등과 연이 닿아 있었기에 신라 조정에서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 대신 몇몇 관속들을 삭탈관직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하지만 비미호는 집요하게 성비의 처단을 요구했다.
그러자 계속되는 그녀의 무리한 요구에 화가 난 아달라 왕은 사신을 쫓아냈다. 이 소식을 들은 비미온 신라에 대해 적개심을 품었다. 그녀는 이때부터 신라를 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한편 백제에서는 서력 166년에 계류왕의 뒤를 이어 초고왕이 백제의 제5대 임금으로 등극했다. 외의 여왕 비미호는 초고왕의 등극을 축하하는 사신을 보냈다. 비미호는 사신을 통해 신라를 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요즘 신라가 조금 세력을 확장하더니 안하무인이라 소국이 저들을 징계하고자 합니다. 외 많은 소국들은 백제와 가야 신라에서 건너온 유민들이 세운 나라들이었다. 그러므로 항상 삼한을 본토로 생각하고 있었다. 야마대국의 지배층도 포상의 안락국을 통해서 백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초고왕은 흔쾌히 허락했다. 신라가 대국을 대함에 있어 예를 차리지 않으니 짐도 그들의 무례함을 징계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짐의 힘을 덜어준다니 어찌하니 기쁘겠는가? 백제의 허락까지 받은 비미호는 각 소국들의 병력을 소집하여 직접 바다를 건너 신라의 가라성으로 쳐들어갔다. 왜군이 가라성으로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내해왕은 이음에게 군사 1만을 주어 나가 싸우게 했다. 비미호는 이즈마 대록참의 동생인 장군 대록명에게 명령해서 가라성을 포위 공격했다. 가라성은 신라 동남부의 요충지로 도성이 지척이니만큼 평소 방비가 삼엄했다. 대록명은 군사를 3대로 나누어 제일 먼저 방패부대를 내서 적의 화살을 막게 했다. 그리고 그 뒤를 궁수부대가 따르게 하여 성위의 신라군을 공격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보병부대로 하여금 창칼을 들고 나아가게 했다. 비미호가 공성전에 대비하여 수년을 키워온 군사들이 왜군은 기세를 올리며 성으로 몰려갔다. 하지만 가라성의 수비병들 또한 만만치 않았다. 성벽 위에는 미리 준비해둔 화살과 돌멩이 그리고 오물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고 성으로 피해온 주변의 백성들도 어른 아이 가릴 것 없이 양초와 무기를 운반해왔다. 본격적인 공방전이 시작되자 화살이 하늘을 뒤덮고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한나절 내내 전투를 펼쳤지만 양쪽 모두 물러섬이 없었다. 왜군이 잠시 물러나 쉬고 있을 때 척후병이 달려와 대록명에게 급보를 전했다. 지금 신라의 군사들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신라의 도성에서 군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대록명은 일단 포위를 풀고 해안으로 물러났다. 자칫하면 양편에서 협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대록명은 여왕에게 돌아와 보고했다. 신라의 도성에서 군사들이 당도하였습니다. 비미호는 3천의 군사를 나누어 장수 무왕이 주며 지시했다. 너는 신라의 병사들을 맞아 싸우는 척하다가 이곳으로 도망쳐 오너라. 무왕은 군사들을 이끌고 신라의 왕자 이음의 군사들을 맞아 싸우러 갔다. 이음은 왜군이 가라성의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자 크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의 그림자만 보고도 도망을 치다니 웃기는 놈들이다. 지금 즉시 쫓아가서 한 놈도 놓치지 말고 베어버리라. 신라 군사들이 기세를 올리며 진군하는데 갑자기 한때의 왜군이 앞을 가로막았다. 이음이 보니 왜군들의 군사가 형편없어 보였다. 이음은 직접 창을 꼬나잡고 앞으로 나갔다. 어디에 용기 있는 자가 있으면 내 창을 받아먹어라. 이때 아찬 윤종이 다가와 말고삐를 잡으며 말렸다. 왕자께서는 몸을 보존하십시오. 이런 일은 소장이 맡겼습니다. 윤종이 왕자를 대신해 창을 휘두르고 달려가니 그 기세가 참으 험악했다.
무왕은 윤종이 달려들자 겁을 먹었는지 변변히 대적도 못해보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음이 군사들을 이끌고 뛰쳐나가는 것을 본 윤종은 멀리서 멈추라고 소리를 질렀다. 외장이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너무 쉽게 달아나는 것을 보니 함정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이음은 윤종의 말 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적의 뒤를 맹렬히 쫓아갔다. 윤종은 이음이 걱정되어 군사를 몰고 뒤를 따라갔다. 이음이 한참 달리다 보니 솔밭 사이로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왜군들은 모래밭으로 말을 달리고 있었다. 이음의 군사들이 모래밭에 들어섰을 때였다. 갑자기 뒤쪽의 솔밭 속에서 왜군들이 튀어나왔다. 이음은 그제야 적의 수수에 빠졌음을 깨닫고 군사들에게 후퇴를 명령했다. 그러나 모래밭에 발이 빠져서 신속히 달아날 수가 없었다. 이음의 군사는 순식간에 왜군에게 포위당했다. 왜군들이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자 이음은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왜군의 뒤쪽에서 함성이 들리더니 충원과 윤종의 군사들이 들이닥쳤다. 성체를 잡았다고 기뻐하던 왜군들은 졸제 신라군에게 협공을 당하는 처지가 됐다. 신라군과 왜군은 서로 뒤엉켜서 피튀기는 백병전을 펼쳤다. 어느 편 할 것 없이 많은 군사들이 창칼을 맞고 쓰러졌다. 병선에 머물러 있던 비미호는 이를 보고 즉시 배에 남아있는 병사들을 모두 투입했다. 이때 가라성의 신라 군사들도 이음을 돕기 위해서 성문을 열고 쏟아져 나왔다. 어둠이 내릴 때까지 전투가 계속 이어졌지만 좀처럼 우열이 가려지지 않았다. 날이 어두워지자 비미호는 북을 쳐서 왜군을 병선으로 퇴각시켰다. 온몸에 피칠을 한 채 돌아온 대롱명이 비미호에게 권했다. 신라군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강합니다. 계속 이렇게 싸우다가는 살아남는 군사가 없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일단 퇴각했다가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미호는 도끼 품은 눈으로 대롱명을 노려보았다. 장군은 어찌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물러날 생각을 한단 말이오. 수십 년을 별러서 이제야 겨우 부모님의 원수를 갚을 기회를 잡았는데 어찌 쉽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대롱명이 엎드려 간했다. 전쟁은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승산이 갖추어질 때에야 비로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군이 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오? 첫째, 신라군의 숫자가 우리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공성전에서 성을 공격하는 쪽의 수요가 적으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둘째, 저들은 식량이 풍부하나 우리는 보급이 어렵습니다. 바다를 건너 몇 천리나 배를 저어온 우리로서는 시간을 길게 끌면 끌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저들의 지원군은 가까이 있으나 우리는 언제 지원군이 당도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통틀어 볼 때 신라군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미 기습 공격마저도 실패했으니 한시라도 빨리 물러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대롱명이 이치를 따져 설득하니 비미호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다. 할 수 없구려. 아깝지만 다음을 기약해야겠구려. 그러나 언젠가는 내 원한을 풀고야 말겠소. 비미호는 분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군사들에게 퇴각 명령을 내렸다. 왜군이 스스로 물러가자 이음은 승리의 북을 울리며 도성으로 돌아왔다. 태자 우로는 동생의 승전을 축하하는 의미로 잔치를 베풀었다. 이음은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도 시종일관 겸양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
출연 이완호, 황원, 정기항, 탁원재, 이종구, 박상일, 유만준, 박일, 송도영, 김태웅, 황일청, 박태호, 이은주, 안장혁, 곽윤상, 이장원, 박영화, 현경수, 이재웅, 변종필, 김명수, 이상훈, 최하나.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 19부 비미호 편이었습니다.